반갑습니다. 어, 소태산 대종사, 그 발심 구도가 교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서 40편을 쭉 한번, 이게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 구도 과정에서 어떻게, 대종소태산의 구도가 이 교법하고 사은이라는 교법과 어떤 기연이 있냐, 연결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쭉 알아봤고, 이어서,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 우리가 정신수양 사려연구 작업지사를 사막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교법의 형성이 소태산의 구도 과정에서 어떠한 기원이 있냐. 아, 분명히 거기에 기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수양 연구, 이게 정신수양 사리 연구가 소태산의 구도 과정에서 어떻게 기원돼서 형성돼 갔는가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작업주사, 사막 중에 작업주사를 살펴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소태산 대종사께서 의심, 그러니까 어떤 그 알고자 함, 의심을 바라고, 어, 그 의심은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치와 일. 그래서 그, 그, 그래서 이치에 대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한 그 굉장한 탐구가 있었죠. 이것을 이제 대종사님이 정전해서 전문 용어죠. 대, 소, 유무. 이렇게 규정을 해서 밝히고, CBA를 어떻게 알아갈까라는 문제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살펴보시길 바라고, 그런 와중에 소태산 대종사는 알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돼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초조하고, 음, 뭐 이런 과정이 있죠. 그리고 마음대로 안 돼서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자포자기하고 싶기도 하셨고,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준 것 같아갖고 싫어. 나는 대종사님이 그때, 나중에 대종사님 이것을 염세증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뭔가 그런 거죠. 우리도 많이 느끼잖아요. 뭐가 안 되고 하면. 이놈의 세상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놈의 세상을 그냥,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시달리고, 그래, 그런 과정 속에서 대종사님이 또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구도가 계셨던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무엇을 알고자 하면 모든 우리의 행위에서 정신을 수양해야 한다는 명확한 그, 어, 지점을 잡으셨고, 실제로 그러면서 일체의 경계에 매몰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그 자리를 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정신수양이 필요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의 정신수양에 나오는 그 내용을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에서 우리는 그 시행착오 과정을 우리가 느껴야만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정신수양이 우리에게 굉장한 그 감동으로 올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 은혜로 온다는 것이죠. 사리연구도 마찬가지죠. 사리연구도 그 알고자 하는 거, 그 어릴 때부터 소박한 의문부터 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 이렇게 해도 모르겠고, 저렇게 해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산신령한테 물어보고 나중에는 그 막 그 도사들 그러니까 그 스승님들이죠. 이러는데 물어도 안 돼서 여기에 엄청난 좌절이 있고 좌절도 많았을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으면서 계속 모르겠다는 그 경계에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둡죠. 뭔가 사리간에 어두워 박지 못한 그 자신을 직면했을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서 안다 모른다 하는 그 경계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안다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모른다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이 중요하죠.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다 모른다 여기 있잖아요. 이게 모른다에 좌절하지 않고 안다고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그 광명으로 결국은 사리간을 헤쳐나가는 그 뭐라고 그 뭐지 깊은 경험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안목에서 정전의 사리 연구도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정진수양 사리 연구 작업지사 이렇게 나갈 때 하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이 일을 수양의 차원, 그렇죠? 수양의 차원. 뭔가 이렇게 경계 흔들리지 않고 또 연구의 차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래서 앞에 정신수양이 감정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사리 연구는 이 인식, 그러죠? 생각, 그 차원이라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현재 저희들 작업지사의 목적에 보면은 이 대목대목이 정말 작업지사의 목적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소태산 대종사가 발심 구도 과정에서 겪었던 그러한 체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전에 나와 있는 이 작업지사의 목적이 대종사의 체험이라고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작업실의 목적 중에 중간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질문을 던집니다. 자, 보면 대범.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른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낙원. 이게 낙원은 평탄하다고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평탄한 낙원은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질문형 말씀이죠. 저는 이 질문이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구도에서 자신에게도 던졌던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마음의 안정도 없고, 또 일과 이치 간에 지혜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답답함이 많고, 이때, 그게 뭐냐면은, 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자, 이 선악을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대종사님이 선, 악이라고 말할 때는 대응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이건 선은 보은이고 악은 배은이라고 해도 딱 맞아요. 그리고 보통 선악, 그러니까 보은, 배은으로 밝혀도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선은 정당한 고락. 우리가 그 고락에 대한 법문에 보면 나와요. 이거 재밌잖아요. 우리가 낙은 취하고 고는 버려야 되는데 대종사님이 이 말할 때 이 선은 정당한 고락입니다. 고도 정당하면은 고를 수용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도 정당하면 그걸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은 뭐냐면 부정당한 고락. 낙이지만 이게 부정당하면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대종사님 용어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 뒤에 문장을 한번 또 보게요. 뒤에 문장. 그것은 여기 보면 그게 나오죠. 그것은 아까 질문이 나왔죠. 선은 선인 줄 알고 악인 줄 아는데 이게 평탄한 낙원이 여기서 보면은 평탄한 낙원 그러니까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거 버릴 줄 알면 그 자리가 평탄한 낙원이고 선인 줄 아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인 줄 아는데 악을 끊지 못하면 이게 험악한 고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대종사님께서 실제로 이 문제에 봉착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기록에 대종사님이 그 구도 과정에서 사회를 어떻게 그 당대 당신이 경험했던 그 사회 구조가 어쩐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대종사님이 구도 당시의 사회는요, 대종사님 교법 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같이 하면 이로울 수 있는데, 그 시대가 전부 다 각자 도생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설사 선이라고 해도 피해가고, 그랬던 그 사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 대종사님이 구도과정이 일제강점기 초기죠. 초기에 그러고 그 당대 사회적 지위를 얻었던 사람들이 자기 이해에 그렇죠. 권문세족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사회였다고 봅니다. 이런데 대종사님이 직면하고 있었고 그리고 당신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뭘 하나 주장할 수도 없고 그 어려움을 전부 감당해야만 되는 그러한 그 민초들의 그 현실 속에 계셨던 거죠. 대종사님이 대표적인 민초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 문장이 참 재밌는 문장이 나와요. 왜 이 평탄한 낙원은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냐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대종사님이 이게 대종사님이 구도 과정에서 겪었던 체험을 문장으로 정리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 그것은 이를 당해서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대개 민초들이 왜요? 여러 가지가 있죠. 몰랐다는 말을 교육을 못 받아서인 것도 있고 뭔가 옳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항상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그것을 깊게 알려고도 안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설사 나오죠. 설사라는 표현. 이게 설사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설사. 시비를 안다고 했는데 알긴 아는데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대행사님이 이걸 설명을 하냐면 시비를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이게 작업치사잖아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한다는 게 저런 실행이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이걸 규정을 해서 자, 근데 이걸 한번 대종사님 교법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책에다가 쓴다고 하다 이걸 빼먹었어. 항상 뭐 하다가 쓴 줄 알고 빼먹는 게 하나씩 있거든요. 이걸 빼먹었더라고. 나중에 읽다가 보니까, 난 분명히 쓴다고 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썼다고 생각하고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를 당하여 시비를 몰라 실행이 없거나 이것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사은장에 사은장에요. 사은장 한번 보시면 사은에 보면은 그 천지 배은이 나와요. 천지 배은, 부모 배은, 동포 배은, 법률 배은.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사은의 배은 이렇게 해도 말이 되겠죠. 이 배은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 이렇게 첫 번째 나옵니다. 이 문장이 대종사님계 그 교법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똑같이. 그러니까 그 사은장에서 배은의 항목이 하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배은이라는 거 설명을 그렇게 두 가지로 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하고 여기에 뭐라고요? 그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지사를 읽을 때 그 일을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이 말하고 사은장에서 이게 천지부모 동법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달리 말한다고 하면은 이를 당하여서 알지 못하는, 시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사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이게 사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게 시비를 알지 못하는 것의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시비라고 하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시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사은장의 이 피은, 보은, 배은에 대한 깊이, 그걸 통해서 시비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대종사님 그 법문이니까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시비를 한다 할지라도 욕심, 습관, 이것에 끌려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지 못한다. 이건 어떻게 나와? 여기 그 사은장에서는 설사 한다 할지라도 보훈의 실행이 없는 것.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막 수행을 해도 사막 수행에서 작업 취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은에 보은을 하고 배은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수행이 이만큼 따로 있고 사은 보은이 이만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막 수행을 할 때는 그 사막 수행을 중심으로 사은에 보은을 하고 배은을 하지 않는 것이 사막 수행이에요. 그리고 사은에 보은을 해도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사막의 상대력이 갖추어져 가는 겁니다. 그 상대력을 갖춰 간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천지 보훈의 결과를 보면은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과 천지 같은 위력 이것이 상대력과 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쭉 하냐면은 아 그러니까 이 여기도 보면은 욕심이 하나 나오고 습관이 나오잖아요. 작업지사에서 그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작업지사가 어렵다는 첫째 그 대종사님의 이것도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태산 대종사께서 그 구도 과정에서 이렇게 읽는 것이 옳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다음에 철석같이, 그러니까 쇠나 돌같이 단단한 이렇게 습관이 굳어가지고 자기 습관에서 그게 그 습관이 매몰돼서 판단도 못하고 그 판단했다는 실행도 못한다. 이게 이 그 작업지사의 목적,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대종사의 구도의 경험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시행착오 과정에서 깨달은 당신의 체험을 써놓은 것이다라고 저는 읽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읽으면요, 이것을 그냥 자기화가 안 되고 대종사의 그 엄청난 그 구도 노력 피땀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장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그 억지와 같은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것도 중요한데,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 연구가 수포, 이게 물거품, 물거품으로 돌아갈 뿐이요. 물거품은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툭 터지면 다 이렇게 깨져버리잖아요. 실효과를 얻기 어렵난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까지 폈어요. 꽃과 잎은 좋은 나무가 항성하죠. 그런데 결실, 열매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대종사님이 표현을 하죠. 이것도 대종사님의 경험담일 겁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수양력도 좀 갖춰 있고 그 구도 과정에 연구력도 생겼어요. 근데 이 취사력, 실행력이 없으면 이게 도라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경험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대종사님께서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여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이것이 작업주사잖아요. 작업주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 하는 것이다. 이게 작업주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의라는, 정의가 뭘까? 아까 선이 정의고 악이 불의예요. 대종사 표현을 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정당한 고락이 선이고 부정당한 고락은 악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불교 그 뭐죠? 선승적 차원에서 보면 대종사님은요 중별에 떨어지신 분입니다. 선악의 문제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문제에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그 선문답에 재미를 붙인 사람은요 이걸요 귀찮아해요. 뭐냐면 그 뭐라 할까 아직 도가 읽지 못한 사람들이 그 경지에 못 간 사람들의 그 내용 같이 봐요. 이거 고민해야 돼요. 대종사님이 말한 이 작업지사도 뭐냐면요. 우리는 선하게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선을 해놓고도 선에 집착하지 않고 선했다면 선했다고 밖에 집착하잖아요. 악을 했다고 해서 악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 그 선악을 초월했다는 내용이지 선악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대종사님은 아마 그러니까 수양 같은 경우는 수양 같은 경우는 선악에서 벗어날 수 있죠. 수양의 내용으로 보면. 근데 대종사님은 수양을 했다는 것은 선악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선악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선악 속에서 선을 했다고 선의 상을 내지 않는 것이고 악을 했다고 해서 악에서 악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악에 그냥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악을 참여도 할 줄 알고 악을 했으면 다시 거기서 벗어날 줄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려고 하면은 취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는데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알고 모르는데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안다는 것도 없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알았다고 해서 안다는 상이 없는 것이고요. 알았다고 째내는 것도 없고, 그 아는데 붙잡히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모르는데 좌절해갖고, 그냥, 아유, 나는 중생이야. 그런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르는 줄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안다, 모른다를 초월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사고예요.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양에만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연구에만 그냥 그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지혜. 근데 대종사님은 실행이 빠지면 열매 없는 나무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선불교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선불교에서 하기가 어려운 내용. 지금 또 불교에도 보면은 음, 그거 뭡니까?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악을 짓지 말라 나오잖아. 그 초기 사상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태종사님하고 부처님 초기 사유하고 더 잘 맞아요. 재밌죠? 이런 것도 보면은 참 성자들, 굵직한 뭐죠? 그분들은 이게 막 통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대종사님도 분명히 수양력에 수양을 해야 된다는 그 목적도 그 구도점에서 느꼈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목적도 느꼈고 하지만 취사해야 되는 그걸 또 강력하게 듣고 그것도 이런 것도 반대가 돼요. 야, 그게 필요해. 행동만 잘하면 됐지. 이런 것도 그것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수양 연구가 받침이 안 되면 그 행동주의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우리 어릴 때 결론은 버킹엄 그랬잖아요. 귀결. 아무리 이게 수양 연구 취사가 서로 귀결되지만 그러나 귀결은 취사가 돼야 된다는 게 소태산 대종사의 중요한 구도체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대종사의 그러니까 사막의 장에 나온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사의 모든 게 여기 보면은 뭐 요지, 목적, 결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구도 체험의 그 시행착오성에서 당신이 체험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 지나친 억지일까요? 라는 생각도 하면서 대의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무엇냐라는 그 질문을, 그 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대종경에 안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 정의는 자리타가 화하는 법이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정의는 경계 속에 있어요. 어디에? 저기에. 딱 내 책상 위에 벽에다가 나는 할 수 있다. 써붙이는 슬로건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나와 상대가 이롭게 하는, 서로 이롭게 하는 그러한 법이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하고.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같이 바위 같이 딱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조건과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수양력을 늘 갖춰야 되고 또 그때의 그 정의가 무엇인가를 계속 지혜를 밝혀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실행을 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태산의
체험이라고 봅니다. 그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그다음에 그 뭡니까? 왜 그 동문세족이라는 그 매태기를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민중들을 다 지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구도적 답이 바로 사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더 말하면 구차할 것 같습니다. 이 사막을 읽어보고 이게 대종사님의 체험이구나라고 하는 입장, 구도 체험이라는 거란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기를 강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